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풍자만평. 오늘은 청와대 첩자정치 5년은 북한 공산당의 통일 전략이었다. 사이코패스 문재인 떨고 있나? 이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문재인은 지금 청와대를 떠나 양산에 가 있지만은 지금 그는 몹시 불안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일인지 모를 리 없는 문재인으로서는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겉으로는 센 척하려고 면도도 안 하고 수염도 기르고 일부러 얼굴도 좀 태우고 해서 뭔가 마초 같은 모습을 연출하고 싶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로 시시각각 엄습해오고 있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얼굴 표정 내면에 숨겨져 있는 형사처벌, 감옥 45년, 제2의 부엉이 바위 같은 공포의 그늘은 어쩔 수 없이 얼굴 모습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목을 쳐들고 반격 자세를 취하는 코브라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변호를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글을 올렸습니다. 정 전 변호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사진을 한 장 공유하고, 지난 대선 후 한참 동안 나는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견디기 힘들었다 라고 적고 있으며, 그가 올린 사진에는 문 전 대통령이 라면을 먹는 모습과 나는 이 사람이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는 것이 싫다, 밤마다 가위 눌려서 10번씩 소리 지르며 깬다라는 소식을 듣고 싶다. 지금 웃음이 나오냐? 정 변호사는 또한 내가 나름 똑똑하다고 자부한 내가 이런 사이코패스를 무려 5년 동안이나 몰랐다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동서고금의 역사를 많이 읽다 보면 아주 드물게 아주 황당한 상황을 알게 된다면서, 나도 그런 역사를 많이 아는데 문재인 같은 역사에 황당한 죄를 지은 자는 본 적이 없다 라고도 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을 변호했던 변호사가 이같이 문재인을 비판했다면 문재인이 어떤 인물인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재임 5년 동안 수없이 많은 부정과 불법, 반국가적 이적 행위로 국가와 국민을 기만하고 실망시킨 장본인이며 대한민국 역사에 황당한 죄를 지은 반역자입니다. 문재인 퇴임 후 현재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으며 그를 압박하고 있는 것들은 북한 관련 사건들로 국민들을 극도로 분노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아주 수상한 사건들이 요 근래 계속해서 밝혀지면서 문제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재계와 금융권에서는 저승사자가 떴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떨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 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는데, 이 신임 금감원장은 검찰 시절 이른바 재계 저승사자 계보를 잇는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금융범죄 척결을 선언한 한동훈 법무장관과 함께 금융 관련 범죄를 뿌리 뽑는 일에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과 함께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이 신임 원장은 서울지검 반부패 수사부장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부장 등을 지낸 경력으로 봐서 향후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 은행권 횡령 사태 등 대규모 금융범죄를 파헤치기 위한 사전 포석 인사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시장 질서 교란 행위와 불공정 거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는 가운데, 실제로 이 근래 시중은행 두 곳에서 2조 원대 자금이 해외로 외환 송금된 것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 자금은 금괴 등을 거래대금 명목으로 송금했지만은 송금한 업체들 규모에 비해서 액수가 지나치게 크고 자금 흐름도 비정상적인 형태를 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국내
두세 개 업체가 서울 강북의 우리은행 지점 한 곳에서 약 400회에 걸쳐서 8천억 원을 외환으로 환전해서 중국과 일본에 송금했다라는 사실과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 두 곳에서도 1조 3천억 원대의 외환 송금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전해졌는데, 하지만 이 회사는 지난해 신설된 회사로서 물품 등을 제조 가공해서 수출하는 산업체도 아니어서 금융권에서는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서 만든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2조 원대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문재인 정권 말기에 400여 회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중국과 일본으로 불법 송금되었다면 이것은 권력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검찰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두 개 시중은행의 지점을 통해서 총 2조 이상의 돈을 중국에 외환 송금한 고객과 자금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금감원에 앞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라는 점에서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화 송금 사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범죄 관련성은 물론 불법 정치 자금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도 들린다고 전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껄끄러운 관계였던 문재인과 박지원, 시도 때도 없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시비를 걸고 공격하고 비판하던 박지원을 문재인은 왜, 무슨 이유로 그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했을까? 박지원은 자태가 공인하는 북한통입니다. 과거 새누리당 시절 원내 대변인이었던 민경욱 전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김대중 정부 당시 4억 5천만 달러 대북 불법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자신이 왜 감옥에 가서 실형을 살았으며 정몽원 당시 현대그룹 회장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기 바란다. 김대중 정부 당시 북에 건네준 4억 5천만 달러가 핵 위협으로 되돌아온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박지원 의원은 첨예하고 자중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째 이어진 UN 대북 제재와 코로나 사태로 중국과도 교역이 중단된 상태로 경제적으로 거의 빈사 상태에 빠져 있는 북한이 요 근래 들어서 무슨 돈이 있어서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었는가?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 문재인의 언행과 행보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미국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라는 목적으로 FBI를 방문했고,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까지도 만났는데,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세계 최고의 수사기관인 미국의 FBI를 방문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대 어느 법무장관도, 또 조국도, 추미애도, 박범계도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한동훈 장관은 불과 취임 한 달 만에 이뤄낸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미국의 FBI뿐만이 아니라 미국 방문 일정에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 방문 일정을 추가했다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급증하는 금융 및 증권 범죄를 엄단하겠다라는 의지와 연관성이 있는 행보인데, 한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추미애 전 장관 시절 폐지된 증권 범죄 합수단, 즉 합수단을 부활시켰던 사실에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은 기업 부패 및 금융 증권 범죄 대응의 본거지로 통하는 곳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왜 FBI 국장을 만났고, 또 무슨 이유로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을 방문했는가? 그리고 또한 한동훈은 왜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금융권 저승사자로 통하는 이복현 검사를 추천했는가? 이러한 의문점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아직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께서는 오른쪽 하단
빨간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표시를 누르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새 정부가 성공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좌파 세력의 부정을 파헤치는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정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한 이유가 그것뿐이 아닐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슈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차츰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7월 우리 군이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납포한 사건과 관련해서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4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조서에 날인까지 하게 한 반국가적 이적 행위가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군 작전 최고 책임자인 현직 합참의장이 북한 선박을 납포하지 말고 쫓아내라는 그러한 청와대 지시를 어겼다라는 이유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라는 사실은 대한민국 군 소열 1위인 합참의장을 일개 행정관이 불러서 심한 모욕을 주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청와대가 북한을 위해서 존재하는, 북한에서 침투한 간첩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아주 천인공노할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통일당 대표 전광훈 목사는 문재인의 거주지역인 경남 양산 문재인의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범죄자 간첩 문재인을 체포하라 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대표로 발언한 자유통일당 고용일 부대표는 문재인이 임기 중 온갖 범죄를 다 저질러 놓고 자신을 잊어달라라면서 김정숙과 함께 양산 대저택으로 입주했다라면서 간첩죄, 이적죄, 체포감금죄, 감염병 예방법 위반, 농지법 위반, 울산시장 부장선거 드루킹 대선 조작 등 여러가지 추악한 범죄 행위들을 저질렀다.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다. 수많은 죄로 인하여 재임기간 초기부터 본인의 퇴임 후 안위만을 걱정했다라면서 공수처 설치에 목숨을 걸었고 임기 마지막에는 검수완박이라는 망국적 법안이 통과되며 문재인 자신 지키기에 열을 올렸다. 자유통일당은 그동안 문재인에 대하여 고발되지 않았던 혐의, 즉 간첩죄, 체포감금죄, 감염병 예방법 위반, 농지법 위반 등에 대해서 고발하고 그동안의 문재인의 범죄 실정에 대해서, 문재인의 범죄와 실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규탄한다라고 성토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은 누구인가? 문재인의 정체는 무엇인가? 문재인은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떤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둔갑을 했는가? 문재인 태생의 모든 것, 문재인 사상의 미스터리 이어지는 다음 편 영상, 문재인을 태생적으로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편에서 모든 궁금증이 풀릴 것입니다. 이 편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